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네, 정부 여당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본인 자금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겠다. 야,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된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저 먹는 거나 다름없는데 과연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실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게 나중에 사서 어떤 재테크용, 우리가 뭐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는 누구나 원하는 거지만 이왕이면 집값이 많이 올라가야 되겠다. 이 재테크도 누구나 염두를 해두는 거잖아요. 남의 집 다 올라가는데 우리 집만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상급지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집을 팔고 이사 가려고 할 때 우리 집이 안 오른다. 근데 다른 집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지도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장대장 TV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과 질문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의 6에서 16%만으로 인천, 안산, 파주 등 6곳에 1만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명 인천 시장을 할 때 어떤 추진했던 주택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명하여 누구나 집 10%만 가지면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부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양 시기는 2022년 초고요. 공급 규모는 약 1만 785가구입니다. 주변 시세의 80에서 90%의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자, 건설이 3년이 걸리고 임대가 10년이기 때문에 임대 후에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 가능한다.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3억으로 하겠다, 4억으로 하겠다. 이게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판교라는 이런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분양 전환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소송도 걸리고 했잖아요. 판교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 4억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는데 현재 시세는 7억 8억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억이 비싸다, 이제 그런 얘기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건다 만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판교처럼, 지금 얘기한 판교처럼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분양 전환을 안 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미분양이 나겠죠? 그러면 이런 건설사에서 이 리스크를 안고 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 건설사도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천 북쪽으로는 이제 파주 한 군데가 있고요. 인천과 이 서남권에 주로 있습니다. 시흥, 안산, 의왕, 화성, 이 서쪽 라인. 파주도 뭐 서쪽이긴 합니다만 서남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인천은 검단지구에 4개 지구에 4,200여 가구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요. 안산은 반월과 시와 이 커뮤니티 주거단지에 500가구가 들어가고요. 화성은 능동지구에 899가구가 들어갈 예정이고, 의왕은 초평지구 951가구, 파주는 운정지구에 910가구, 시와 MTV는 3,300가구. 글쎄요, 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정확한 입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검단 같은 경우 지금 뭐 굉장히 초반하고 달리 지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고, 파주 운정지구도 뭐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글쎄요, 나머지 지역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글쎄요, 정확한 입지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상기 신도시 공급이 많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지역들, 운정지구가 이제 GTX랑 가까운 곳이니까 그나마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검단도 지금 뭐 7만 5천 가구가 3단계까지 들어가는데, 이게 교통에 대한 이번에 그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만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권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뭐 전철 연장선이라든지 뭐 GTX, 이번에 GTX 노선도 지금 발표했던 게 뭐 6월달에 확정이 납니다만 8월달에 확정이 나나요? 그게 지금 김부선이라고 그래서 김포 한강신도시 장기역에서부터 검단을 지나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오는 거, 거기서 이제 갈아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강남 쪽으로 바로 연결한다 그러면 검단 같은 거 상당히 괜찮은데, 이 이제 김부선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지금 이 가구수에 비해서는 교통이 그렇게는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안은 6%를 내면 거주권만, 분양가의 6%를 내면 거주만 할 수 있는 거,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되고, 10%를 내면 분양권만, 16%를 내면 거주와 분양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뭐 16%를 대부분 내겠죠. 일단은 살다가 분양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 금액도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은 뭐 분양권만 갖든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거주권만 갖거나.
임대료 상승률은 2.5%가 상한선이 정해지고 10년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에서 85%로 책정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20% 이상 공급하기로 한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임대사업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과연 건설사에서 이 15%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자, 이 지금 누구나 집은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관건은 10년 후, 그러니까 지금 건설 기간 3년까지 합하면 13년 후에 분양 전환할 때 분양가를 지금 책정한다는 게 이게 이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우상향을 한다.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싸게 책정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기 신도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급이 된 후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경기권이나 이런 지역도 상당히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되는데 지금 그때 가서 분양 전환이 과연 쉽게 될 것이냐. 미분양이 상당히 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과연 분양을 지금 13년 후에 가격이 정말 지금 누가 생각해도 정말 싸다 할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이 건설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금 여당에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게 땅값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참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공급되는 땅 가격 그리고 13년 후에 분양될 분양가 책정 지금 책정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이 사업의 성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속보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 이 정보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라이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